안녕하세요.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입니다. 오늘 영상은 비트코인 폭등 헛소리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비트코인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미래의 화폐가 될 수 있다, 혹은 미래의 금과 같은 위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완벽한 투기 자산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화폐가 될 수 없는지 먼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화, 혹은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는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통화관리 시스템입니다.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특히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통화관리 체계에서 위기가 일어났었을 때는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해서 혹은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해가지고 유동성을 풀게 되고, 시장이 너무 과열됐을 때는 반대로 유동성을 축소하는 여러가지 금융 정책들을 중앙은행에서 펼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목 화폐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을 관리해주는 중앙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지나오면서 발달한 금융의 큰 시스템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예시로 1929년 미국 대공황을 본다면, 대공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의 요인들이 많았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근본이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었을 때 유동성을 확장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대공황이 조금 더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었던 중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죠? 강력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 시스템의 체제가 있을까요? 그런 체제가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논리로 따지자면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만드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치 금과 같은 값어치를 가질 수 있을 뿐이지 절대로 화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화폐는 반드시 유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동성이 없고서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에서 비트코인 자체 발행량을 가질 수 없는 구조에서는 절대로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에는 건전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삼았던 건전한 인플레이션이 약 2%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2%를 조금 더 상향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2% 목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념적인 것이고 절대로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적정량의 인플레이션이 자본주의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화량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만약에 화폐라는 전제하에 마치 근본위제와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효과를 사회적으로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폐의 특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화폐에는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품 또는 자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명목 화폐로서 전방위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 핸드폰, 오늘 먹었었던 아침 식사,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옷, 이 모든 것들이 화폐로서 대략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격이 꼭 붙어있지 않더라도 서울의 어디 입지에 어떤 아파트 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할 것이다 라는 가격 예측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명목 화폐는 굉장히 뛰어난 이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용하는 원화도 이 달러에 연동이 돼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국 화폐는 결국 달러로서 연동이 되고, 명목 화폐의 위대함은 달러의 위대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명목 화폐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 서비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가격을 알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그런 서비스, 제품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명목 화폐, 달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했었던 명목 화폐는 달러 이외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비트코인은 어떻죠? 제가 입는 이 옷이 비트코인으로 몇 코인 하는지, 혹은 제가 지금 있는 이 집이 비트코인으로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는지, 혹은 한 10년 후에 제가 오늘 아침에 먹었었던 밥 한 끼가 비트코인으로 몇 코인 정도 갈 수 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1코인에 얼마 정도 하니까 이 물건, 이 서비스는 대략 몇 코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됐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중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명목 화폐의 가치를 투여해서 우리가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도 우리가 쓰고 있는 명목 화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화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돈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해서 내가 100원도 벌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굳이 비트코인을 살까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내일도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그 다음날도 똑같을 것이고 그 다음날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 굳이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변동성에서 잘만 한다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화폐로서의 가치, 즉 안정적인 명목 화폐 혹은 실물 화폐로서의 가치로 들어오게 됐었을 때 그 자체가 비트코인의 본질, 변동성에 의한 자산 증식의 본질을 깨트림으로써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비트코인은 완벽한 투기 자산이고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겠다라고 허망한 꿈을 꾸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경고를 드리고자 몇 가지 심리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갔네, 중앙은행의 절대 권력의 시스템을 탈피하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뭔가 대단한 기술인 양, 대단한 어떤 혁신인 양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때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엔 다르다입니다. 모든 버블에서는, 역사상 모든 버블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번엔 다르다라는 버블의 내러티브가 항상 뒤따라왔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버블이라는 것은 형태가 다를 뿐이지, 과거에 튤립 버블부터 시작해서 남해 회사 버블, 미시시피 버블, 영국의 철도 버블, 20세기 초기에 있었던 대공황 이전의 버블,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니프티 피프티의 버블, 21세기 초에 있었던 IT 버블 등등 역사는 끊임없는 버블의 반복입니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이고 겉으로 보이는 단어가 다를 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투자에서 가장 값비싼 단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큰 손실을 봐야지만 이번엔 다르다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값비싼 가격을 치르고 그 깨달음을 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비트코인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 유명인들이 찬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옛날에 뭐 조금 좋아했었던, 지금은 별로 관심 없지만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찬양하는 영상을 찍는다던가, 아니면은 누구누구 박사가 비트코인이 뭐 좋다고 한다던가, 꽤 유명한 사람들이 혹은 나보다 훨씬 더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깊은 사람들이 찬양을 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고로 워렌 버핏을 말씀드리자면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와 같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전체 코인을 준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농담식으로 23달러에도 살 생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세계 최고의 현자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의 말은 왜 안 듣고 그보다는 몇 단계 하수에 있는 유명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비트코인을 찬양하시는 것에 왜 동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말이 되겠지만 완벽한 투기 자산은 그 누구도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뭐 현물 ETF 시장에 들어왔으니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 아니냐, 공식적으로 뭔가 안전자산이 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고로 금융위기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모기지 채권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모기지 채권을 혼합해서 만든 CDO가 유명한 신용평가사에서 트리플 A 등급을 받고 세계 여러 나라의 큰 연기금들이 혹은 개인들이 열광적으로 그런 CDO를 매수했었던 과정이 있었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최대의 신용평가사라고 불리는 기관들조차 쓰레기와 같은 CDO에 트리플 A 등급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지 현물 ETF 시장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자체가 좋은 자산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블과 관련된 내러티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내러티브가 바로 누가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어서 건물을 샀대더라 라는 이야기인데, 버블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가장 강력한 그리고 안 좋은 내러티브죠. 내가 돈을 안 버는 건 괜찮지만 나와 비슷한 옆집 사람이, 나와 비슷한 직장 동료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상당히 배가 아픕니다.
인간의 기본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발생했었을 때는 쉽게 사리 분별이라는 것을 할 수 없고 단지 배가 아프기 때문에 찰리 먼거가 싫어하는 질투심 때문에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죠. 비트코인을 돈을 벌어서 건물을 샀대. 그 말은 비트코인을 돈을 벌어서 결국 부동산을 산 건데,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자산이었으면, 건물보다도 더 좋은, 그러니까 부동산보다도 더 좋은 자산이었으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조차 직감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게 투기 자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팔고 안전한 부동산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부동산을 잘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은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부동산과 같은 좋은 자산을 쌓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들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으로 몇 억을 번다 라고 하는 썸네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개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얼굴 혹은 이름을 잘 기억하셔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논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자라는 영역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랜덤 워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특히나 랜덤 워크의 무작위적인 속성을 갖고 있죠.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완벽한 랜덤 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가치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얼마에 사는 게 합리적인 가격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조차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은 완벽한 투기 자산이고, 투기 자산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누군가 사줘야만 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쉽게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빼놓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투심,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자와 투기를 명쾌하게 구분하시고 건전한 연복리 수익률로 확실한 부자가 되는 현명한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